안녕하세요. 퓨전이 어려운 다빈치 리졸브 사용자분들을 위한 채널 퓨전 선생 채널의 퓨전 선생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전에 제가 만들었었던 플래너 트래커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건데요. 왜냐면 제가 이 다음이나 다다음 컨텐츠쯤으로 해서 그 마스킹 관련된 조금 더 고급진, 좀 더 고급된 그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플래너 트래커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킹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때 제가 그 두 개를 합쳐서 조금 더 쉽게 마스킹을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예정인데 그때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만약에 플래너 트래커를 아직 안 보신 분이면 그 이전 영상인 플래너 트래커를 꼭 한 번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후에 만들 이 마스킹과 관련된 트래커와 같이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퓨전에서 어떻게 마스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위에 응용하는 방법,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마스크를 활용한 케이스는 제가 계속해서, 특히 마스킹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구상해둔 게 상당히 많은데 계속 이어져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마스킹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만 아시는 분들은 조금 차근차근 좀 기다리셨다가 차근차근히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 그때마다 이제 그 스킬들을 잘 익숙해지시면 마스킹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스킹 관련해서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퓨전 컴포지션을 여기 타임라인에 올려놓죠. 에딧에서.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오픈인 퓨전 페이지로 이제 퓨전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클립에 대한 거예요. 이 클립에 대한 그 마스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저는 이미 소스를 먼저 넣어놨는데, 자, 이거는 그 전에 플래너 트래커에 썼던 그 소스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이제 마스킹 요 부분을 좀 따는 이런 카메라 무빙이 있는 소스에 마스킹을 이 부분을 해서 뭐 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마스킹을 조금 더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마스킹 따는 기본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우선 퓨전의 기본적인 마스킹은 여기에 있는 요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렉탱글이라고 해서 이제 직사각형, 그리고 엘립스라고 해서 원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폴리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직접 마스킹을 그리는 폴리곤, 그리고 비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포인트들 간의 간격을 두고 요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제 마스킹 할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탁탁탁 찍을 때 그 라인 그대로 이제 스무스 상관없이 쭉 잘리잖아요. 하지만 비스플라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둥글순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곤 마스킹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무스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킹 이 폴리곤 노드를 선택하신 후에 마스킹에 보면 여기 포인터가 쭉 있잖아요. 여기 해당 포인터 하나 또는 뭐 여러 개 잡으신 후에 Shift S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간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hift S를 누르시면 됩니다. 폴리곤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이 폴리곤을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컨텐츠를 또 계속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도 제가 이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폴리곤을 이렇게 불러오죠. 자, 소스를 올리고 폴리곤을 누른 상태에서, 사실 이 마스킹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틀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답도 없는 거고, 정해진 뭐 답 이런 것도 사실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배경 소스마다, 그리고 각자 취향의 그 성격 또는 그 스킬 레벨에 따라서 하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한 것들만, 정말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스킹을 이런 식으로 따죠. 자, 이런 식으로 따겠습니다. 따면 자동으로 이 해당 마스크 노드를 선택해 보시면 인스펙터 제일 아래에 Right click here for shape animation 이라고 해서 요 옆에 다이아가 빨갛게 바뀌었죠. 이 얘기는 마스킹을 끝내자마자 바로 여기에는 이 해당 프레임에는 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얀 라인이 있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마스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실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프레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 먼저 가셔서 얘를 위치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 중간에서 한 이유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첫 프레임에 먼저 마스킹을 위치를 맞추는 게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잠깐 그냥 실수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프레임에 이렇게 위치를 맞추죠. 그 마스킹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이게 키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마스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옮겨질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옮겨지면 또 조금 올리고, 살짝 올리고, 또 다음 프레임 넘어가면 또 살짝 올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초반엔, 저도 신입 때는 정말 그랬는데, 이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중간중간에 이제 튀거나 또는 벗어나는 프레임만 키 작업을 할 거예요. 마스킹 작업을. 그러면은 그 중간에 키가 들어가지 않은 빈 구간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프레임마다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그 스무스하게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플레이 해보시면 얘가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막 그 지스터처럼 막 왔다다다다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우선 해보시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튀는 부분만 잡아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 이렇게 제가 키를 잡았죠. 그리고 제가 이쪽 85프레임에 아까 처음에 이거 만들 때 키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키 애니메이션이,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평평하게 올라가죠. 하지만 이 카메라 움직임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진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틈을 메꿔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메꿔 주실 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한 프레임 가는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프레임과 또 그 마지막에 키를 줬던 요 프레임 사이에 중간 프레임에 가셔서 이 빈 구간만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요 프레임에 또 키 애니메이션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때 이렇게 쭉 올바르게 가지만 조금 속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스킹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아까보다는 스무스하면서 그래도 요 빈 공간, 아까 벌어졌던 공간은
그래도 많이 좀 메꿔졌죠, 이전에는. 그러면 이제 쭉 플레이 해보면 이 53프레임 이후에서 85프레임 전 프레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벌어난 공간이 있어요. 그죠? 이 공간을 가장 많이 벌어진 공간, 프레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프레임에 또다시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자, 메꿔주면 여기에 스플라인에 또 키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도 또 똑같이 키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아까는 53프레임부터 85프레임 사이에 빈 그 갭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많이 벌어진 틈을 프레임을 찾아서 거기를 조금씩 메꿔주고, 또 살짝 움직인 다음 또 프레임을 옮겨 봐서 또 문제가 되는 프레임을 또 찾아서 그 프레임에 가서 또 살짝 수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85프레임, 요 프레임 살짝 튀죠. 그러다가 여기서 살짝, 그죠? 그래서 요 프레임에서도 살짝 이런 식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기서 살짝 벌어져 있죠. 그 마스킹을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포인터를 선택하신 후에 그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식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그 픽셀, 움직이는 픽셀 그 개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좀 벌어지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키보드가 화살표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맞춰졌죠? 얘를 그냥 여기까지로 하죠. 85프레임까지만. 자, 얘를 여기까지.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도 살짝 좀 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이 부분을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키보드로 쭉쭉 내려서 언저리에 간 다음에 디테일한 위치 수정은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플레이를 또 해보는 거죠. 아까보다는 괜찮아졌죠? 자, 이렇게 마스킹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소스 이미지만 보고서 하면 사실 요 경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윈도우 화면 요 창을 하나 더 띄운다면 여기에 컬러 콜렉터 노드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끌어다가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떼세요. 그 다음에 이펙트 마스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 콜렉터 노드까지 들어간 이미지를 우측에 위치하게 해놓고, 이 컬러 콜렉터를 이용해서 색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보색이라든가 뭐 아무튼 좀 눈에 띄는 색들로 대비가 좀 있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윈도우를, 요 이미지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점점 누르시고,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폴리건 선택되니까 요게 지금 라인이 나오죠. 이 이미지 뷰어를 선택하신 후에 점점점 여기를 누르시고, 쇼 컨트롤이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거를 끕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나오지가 않아요, 라인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마스킹은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여기도 좀 약간 하얀 라인이 보이는 게 여기가 지금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여기도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메꿔주고, 조금 더 디테일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없이, 이런 대비색 없이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정 작업을 할 때 이 틈이 잘 보여요. 그 틈으로 인해서 또 다시 또 마스크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쭉 옮겨 보시다가 요 틈이 또 벌어진 데가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요 우측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이 저기 지금 안 들어갔죠. 84프레임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왼쪽은 그 마스킹 작업하는 이미지 뷰,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마스킹 작업한 영역을 정확하게 컨트롤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미지 뷰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쉽죠? 쉬우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이 마스킹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끝에 이런 식으로 살짝 약간 계단 같은 게 보입니다. 그쵸? 이런 계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스무스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드를 선택하신 후에 요 엣지, 소프트 엣지라는 이 옵션을 살짝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이처럼 좀 부드러워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겉에 라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각진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스무스하게 살짝 바꾸려면 여기 포인트를 하나 선택하신 후에 Shift S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두 포인트 사이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Shift S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스무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포인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졌지만 얘를 이렇게 포인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Shift S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기본적인 마스킹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마스킹 하실 때는 가능하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 해당 오브젝트가 나타나는 가장 처음 프레임에서 가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킹을 하자마자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옵션 아래에 있는 그 키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키를 잡는 순서는 첫 번째 프레임의 키를 우선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그 물체가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위치를 옮겨서 키 애니메이션 자동을 준 후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된다. 요게 마스킹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씩, 첫 번째 프롬부터 하나하나씩 했을 때는 75번을 해야 되는 작업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번 만에 그래도 많이 훨씬 더 부드럽게 마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모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실제 실무에서 쓰는 그 자동으로 그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플래너 트래커와 거의 비슷한 그 기능으로 자동으로 이제 마스킹이 따라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정말로 컨텐츠를 또 만들 겁니다. 그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퓨전의 마스크는 그 기능이 없어요. 자동으로 그 이미지를 계산해서 따라가게 하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플래너 트래커와
이 마스킹을 같이 합해서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이 폴리건 마스크에서 안 되는 부분을 그 플래너 트래커가 보완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하는 부분도 꼭 만들 거니까요. 요거 우선 이 마스킹 연습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컨텐츠는 이 마스킹과 관련돼서 또 다른 또 기능 또는 팁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킹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마스킹이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그러면 얘를 띄어서 이제 이 컬러 코렉터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여기다 이 소스에 요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에로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는 이런 식으로 요것만 있게 되겠죠. 그쵸? 또는 이거를 여기다 연결하시게 되면 문제는 이 이후에 트랜스폼이나 뭐 다른 수정을 할 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게 되면 정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주로 매트 컨트롤러라는 이 노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시면 가라지 매트라고 있습니다. 이 회색인데 얘를 이 마스크를 드래그해서 위에 Alt 그 다음에 마우스를 띄시면 여기에 가라지 매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펙트 마스크가 있고 가라지 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라낼 때는 가라지 매트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색만 바꾸실 거라면 이펙트 마스크에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가라지 매트에 연결하시면 여기에 올리면 여기만 B죠. 그리고 A를 눌러 보시면 여기만 비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반전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영역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폴리건을 여기 옵션에 보시면 인버트라고 있어요. 이 인버트를 눌러서 반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요거에 귀찮으시면 이 매트 컨트롤러 이 노드 안에 가라지 매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내리시면 여기 인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버트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매트는 그러니까 매트로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스크로 쓰실 때 그러니까 색만 바꾸는 식으로 쓰실 때는 얘를 여기에 이펙트 마스크라는 에로우에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별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 컨트롤러는 저는 주로 이제 가라지 매트나 또는 여기에 있는 포그라운드에 이제 알파를 연결을 해서 이제 뭐 잘라내는 이런 거를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폴리건은 매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가라지 매트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잘라진다. 그리고 이 잘라진 영역을 그 영역 내에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보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컨트롤은 매트 컨트롤러의 가라지 매트에 있는 인버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는 이 폴리건 노드에 있는 여기는 이 인버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꼭 이 매트를 잘라내는 게 이 마스크를 이 영역을 잘라내는 게 꼭 매트 컨트롤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선 일단 매트 컨트롤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폴리건 하나, 마스킹 하나, 정말 기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는데도 지금 벌써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리기에는 이 영상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한번 올리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이거를 대충 그냥 간단한 팁만 알려드리게 되면 이건 사실 보시는 분들한테도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저도 가능하면 정말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알려드리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또는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입 때도 그렇고 이 퓨전을 쓰면서 정말 한국어로 된 컨텐츠가, 한국어로 된 그 퓨전 그 가이드 영상이라든가 뭐 정말 뭐 각 툴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전혀 없었던 게 전 사실 지금 한이에요. 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손을 대보면서 또 그 캐네디언 친구들도 가르쳐주고 또 그 친구들 하는 실수를 통해서 많이 제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쓸 수 있게 된 거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영상을 퓨전 앞으로 한국 들어가서도 이 다빈치 리조브랑 퓨전 관련된 컨텐츠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는 저처럼 이 한국어로 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퓨전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좀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쭉 보시면서 그 중간중간 제가 드리는 이제 말들 중에 캐치할 수 있는 부분 잘 캐치하셔서 이 퓨전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더불어서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